창조 원리와 타락론의 감동과 공포. 미국을 위해 울면서 기도. HC의 간증. 나는 시즈오카의 시골 출생으로 원리와 만난 것은 1964년 4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교생이 시작되어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나에게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교단에 섰을 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내용에 더하여 인생의 지침으로 가르칠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될지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증오, 질투, 여러 가지가 사랑의 부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사람을 영원히 보장하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 나도 변하는 인간이고 상대도 변한다. 상대로서 내가 세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내적 의문뿐이었습니다. 나는 친구도 많았는데 그들이 모두 당신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간편하게 생각해라 하였습니다. 대학 교수도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다.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스님에게 갔더니 수상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관체념하는 것이 있지요. 조금 현명해져서 인생은 이렇다 하고 생각하고 체념하지 않으면 당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좀 무서웠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그래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4월 11일 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외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길을 건너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원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64년 개척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실현할 때가 왔다 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질문만 씌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모순되어 있는가? 이상세계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 남성에게 이것을 전부 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연회가 있으니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강연회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분이 니시카와 선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정도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날 타이틀인 통일의 외침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것만 말하는구나 하고 조금 실망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더 구심적인 것을 진지하게 찾고 있었으므로 그건 조금 뜨뜨미지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있어서 돌아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스트에 이름과 주소를 부탁합니다 하여서 아, 그래요? 하고 이름과 주소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갖고 있던 일기장에 쓰고 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고 그런 것이라면 원리를 들으십시오. 훌륭한 진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데리러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십시오라고 하여 그럼 갑시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개척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소는 2층이었습니다. 그 가까이 오니 여기가 교회인데 좀 불편합니다. 사랑과 성실이 넘치는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도소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그 사람이 창조 원리와 타락론을 강의하였습니다. 타락론을 듣는 순간 사랑에 따라다니는 공포심이라든가 에고 문제, 교만 등 고민하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어 길이 밝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많이 바꾸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걸러 전도소에 갔습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복귀 원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1개월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든가 진리가 있어 라고 해도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느낌으로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다. 뭔가 멀리 가 버렸다 하는 실감을 했다. 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교회 강연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심의주시로 개척전도를 왔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으로 단식도 하고 내가 원리에서 들은 것을 실감하여 연계가 있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개척전도를 마치고 오다와라 소전원에 모여 모두 심령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니시카와 선생을 만났습니다. 모두 니시카와 선생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체격이 좋은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재킷을 입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니시카와 선생은 나를 대단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분은 내가 원리를 듣기 시작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여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수강을 마칠 무렵에 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자녀입니다. 라든가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든가 나는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 많이 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단히 기뻐하며 맞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심령부흥회에서 만났을 때 일면식도 없었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전도한 분을 보니 동안으로 나보다 나이가 들지 않아 보였고 조금 위거나 같아 보여서 말을 해보거나 농담을 해도 아이와 같았는데 막상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정열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보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느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해 7월에 2주일간 특별수련회를 마치고 카나자와로 개척전도를 갔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숙제도 하지 않고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해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이틀 남기고 단위를 딸 수 있을 때에 영어 수련회를 하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엽서가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교생 단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휴학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되기 전에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알고 싶다. 는 마음으로 대학을 쉬고 입교하기로 하여 도쿄로 나갔습니다. 영어 수련회는 영어 팜플렛을 만들어 올림픽 선수촌 등을 돌았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곳을 돌며 팜플렛을 배포했습니다. 거기서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강의하여 식구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영어로 원리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입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난페이다이에서 살았습니다. 다음 해 학생부를 발족한다고 하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시즈오카 대학에서는 식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시작하니 조금씩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후 또 도쿄로 돌아와 9월경부터 고등학생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해 1966년에는 요요기 올림픽 선수촌을 며칠 빌려 고교생 대회를 열었습니다. 4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부터 통일교회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어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 고교생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미국의 니시카와 선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벌써 2월 몇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영어과를 선택한 중학교 영어 선생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해도 공부만 해서 좋은 점수를 내는 것에는 반발심이 들어서 대학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극단에 들어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만족스럽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고 해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니시카와 선생으로부터 우리와 같이 일합시다 하는 편지를 받고 좋다기보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공부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니시카와 선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또 니시카와 선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공부한 사람도 외국에 가면 다시 해야 하니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온 것이 9월 말입니다. 혼자 왔는데 그런 상태였으므로 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성인 스쿨에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과 친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니시카와 선생은 낮에 형제들이 집에 있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고 하는 분이어서 개척을 위해 형제들을 각지에 보냈습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안 가까이의 작은 집에 몇 분의 한국 식구, 일본 식구, 그리고 니시카와 선생 부인과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시카와 선생은 1965년 한국 식구와 일본 식구를 일본에서 불러 미국에서의 첫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부인과 자녀를 불렀고 다음으로 일본 식구 2사람을 불러서 일본 사람이 조금씩 많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미국 남성이 1사람 전도되었고 다른 미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일 예배 때에는 일본어로 설교하는 편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샌프란시스코는 히피가 누그러지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피의 메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히피를 전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물질사회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면 정신적인 교양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LSD나 모르핀에 젖어 제대로 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고 태만해져 있었습니다. 건설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히피의 리더를 불러 미팅을 했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니시카와 선생은 그때 40세가 지났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 입보다는 손발을 더 써가며 영어로 1시간 전도를 하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사고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샌프란시스코의 트윈픽스에 있는 성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멀어서 가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였고 21일 기도 조건이라든가 단식, 40일 기도 조건 등 언제나 조건만 세워 전도하였습니다. 금문교공원 가운데 있는 소나무 가까이 가성지를 만들어 형제자매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소나무를 잡고 울면서 아버님, 1~2시간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뭔지 모르는 능력 없는 저를 전도사로 써주시는 아버님, 이런 상태로는 미국을 전도하려면 몇 년, 몇십 년 걸릴지 모릅니다. 어째서 더 훌륭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선생님이 가엾어서 울었다. 자신도 전도할 수 없는 비참하였지만 하나님도 선생님이 불쌍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니시카와 선생은 역시 미국 형제들만 해야 한다 고 하여서 자매들은 레스토랑에 웨이트레스를 하거나 형제들은 버스보이를 하거나 밤에 인쇄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거나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이것이 좋다든가 나쁘다 든가 하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였습니다. 손짓만의 전도라도 많은 사람이 이름을 써주었고 예배에 오십시오 하면 가겠습니다. 고 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20명 정도 약속해 주었는데 일요일이 되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몇 번이나 있었고 원리적으로 보면 광야를 경작할 때이므로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시대라고 생각하였지만 1년간 모두가 전도해도 한 사람밖에 입교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다니면서 많은 그룹의 집회를 찾아다녔고 온갖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코일런드리에 가서 팜플릿을 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금문교공원에 멈춰있는 차 앞에 가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쓴 카드를 끼워두고 왔지만 결실이 적었습니다. 약속을 해도 오지 않으므로 니시카와 선생을 비롯한 모두는 머리를 감싸고 도대체 미국 사람이 예스 라고 하는 것은 예스 인가 예스 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윌스 김이라는 한국 사람이 입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까지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성일에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니시카와 선생의 설교를 타이프도 하였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사람으로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의 가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어도 조금 하였고 영어는 물로 잘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 선생님의 자녀님께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입교하여 나의 남편도 입교하였습니다. 나는 개척자라고 부르면 쑥스러웠습니다.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도로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입장의 니시카와 선생 내외분이 있었고 우리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국제적인 곳이므로 영사관만 50곳 이상 있는 곳입니다. 동양인이 많고 차이나타운에는 7, 8만 명의 중국인이 있었고 일본 사람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3만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탈리아계도 스페인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화감은 없었고 내가 개척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두 같이 한 것으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